그냥 서점에 갔는데 그거는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아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같은 거 보면 저런 걸 왜 읽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도끼력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여기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시간까지 배운 시간이에요. 그리고 과연 그것만이 옳다고 얘기해요? 그게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쉬워서 하는 거고. 되게 혼나는 것 같은데. 네? 뭔가 혼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모임을 선택을 한 거예요. 저도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책 굳이 한 권 다 안 읽고 오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 이거 여기다가 지금 찍어주셨습니다. 다 읽으셔도 돼요. 아니요, 저도 많이 모르겠어요. 올해 1월부터 나왔어요. 다른 모임도 하고 있는데 집 근처에 가까운 곳 찾다가 여기로 나왔고. 두 번째 나왔고, 네. 저도 다른 분들처럼 뭐 즐거워서 나오는 모임. 그럼 만우절이니까 뻥을 치는 건가요? 그럼 준비한 게 뭐예요? 딱히 생각한 건 없어요. 그냥 뻥 하나씩 치고 저 오기 전에 집 정문을 봤어요. 오. 아무래도 본인이 의사다 보니까 본인을 어떻게 해도 가망이 없을 거란 거 알아서 마지막 불꽃을 불태운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좀 빨리 죽게 돼요. 스포당한 것 같은데 아직 그 부분까지 못 읽고 근데 자기가 죽을 걸 알고 대체할 의사가 없으니까 계속 집도를 한 거예요? 그거를 모르겠어요. 아무튼 되게 사명감이 차가지고 내가 암 선고를 받았지만 내가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계속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사가 그 8년 차까지 살면서 이제 레지던트 중에서는 제일 최고참으로 돼서 뇌 약간 수술 이쪽 분야로는 되게 좀 인정받는 사람이라서 그럼 전문의가 아닌 거예요? 네? 전문의가 아닌 거예요? 전문의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전문의까지가 안 갔으면 본인이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걸 성취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죽기 전에 뭐 할까 이런 생각해 보다가 그 치료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 얘기 듣다가 들었던 생각이 그 의사라는 직업을 갖기까지 기본 베이스가 문과의 인간적이고 그러니까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문학이나 이런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기초로 해서 자기가 경험한 거 그런 게 이제 기본기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걷고 싶은 거리들은 왜 걷고 싶은가? 라든가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이 사람이 알쓸 신장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되게 재밌어요. 시퀀스가 중요하다는데 뭐 대웅전이 왜 가장 꼭대기에 있을까 이런 거 이유 같은 거 설명해 주거든요. 계단이 가파른데 사람이 끝까지 올라가서 숨이 좀 헥헥거리고 위를 딱 쳐다봤을 때 대웅전이 제일 그 웅장해 보이고 좀 후광도 미치면서 뭐라 해야 되죠? 신적인 그런 아우라가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웅전은 보통 제일 위에 배치하고 이런 거 설명을 해주고 되게 재밌어요. 되게 혼나는 것 같은데. 네? 뭔가 혼나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케이크 먹고 막 설탕 더 많이 먹고 있어가지고. 네. 그거 하나는 확실한 것 같아요. 지금 운동을 밥 먹고 바로 운동을 하는 그거는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아,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교감신경이랑 부교감신경이 있는 게 벽화운동만 아니면 저도 그렇게 들었거든요. 바로 하라고 트레이너한테 사람한테 벽화운동 아니고 이제 유산소부터 시작해가지고 원래 밥 먹고 바로 해야지 이게 지방이 더 잘 탄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은 아예 공복이 없는 게 공복에 하는 거 더 좋다고 했어요. 아, 여기 제가 좀 읽어드리면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치가 올라가지만 식후에 바로 운동을 하면 혈당치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 혈당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식후에 바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한때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지방이 탄다는 말도 떠돌았다. 하지만 공복일 때 운동을 하면 그 다시 배가 고픈 상태에서 폭식하게 돼서 혈당치가 급격히 상승한다. 당뇨병 전문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이거는 분야가 되게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저희만 답이 없어요. 네. 한국 의문이 나오면 그것도 이게 또 나와서 그쵸.
어디에는 좋을 수 있는데 이게 어디에는 나쁠 수 있는데 일반적인 건 있는데 이런 거는 의사들만 이 책을 선정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아 그냥 서점에 갔는데 이 책을 읽고 나면 오류투성이 식사법에 대한 우리의 상식이 뒤집힐 것이다라고 돼 있어요. 네. 독서 습관을 들이는 방법, 팁도 간단히 소개를 하고 있는데 독서 목표를 수립해라. 몇 권을 읽을 건지 혹은 하루에 얼마 동안 읽을 건지 그리고 그 시간을 고정해서 꾸준하게 읽을 수 있도록 그리고 짜투리 시간 활용해서 읽고 그 다음에 독서 목록 만들기가 있는데 이거는 내가 읽고 싶은 책 목록을 해도 되고 읽은 책들 목록을 해도 되는데 책 줄거리는 거의 내용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5단계, 7단계 단계를 거쳐서 메모 독서하는 방법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고 말씀하셨듯이 되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작가가 여기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응용학부 대학원 졸업하고 거의 이과 전담 회사 다니고 이렇게 근무를 하다가 책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책이 좀 초등학생, 중학생한테 얘기하듯이 엄청 쉽게, 되게 쉽게 막 너무 쉽게 해서 이 사람이 이러나 싶을 정도로 쉽게 되게 풀어줘서 좀 읽기는 되게 쉬웠고요. 이제 뭐 타이핑을 해도 좋다고 하고 무슨 손글씨를 써도 좋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시간까지 그 할애하는 거는 솔직히 조금 여기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시간까지 독서 시간이라고 봐요. 네, 그걸 작성하는 시간까지. 그러니까 독서를 이 텍스트를 다 읽는 게 독서가 아니라 이 내용을 내가 다 받아들이는 시간. 저는 이 책을 보고서는 이 독서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한 달에 이번 달에 읽은 책이 9권 읽었어요. 근데 정말 깨끗하게 읽었어요. 메모 같은 거 안 하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자신 있었거든요. 독서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런 이제 독서법 같은 거 보면 저런 걸 왜 읽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독해력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냥 모르는 단어 뭐 나오면 그냥 검색해서 보면 되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이 이벤트를 통해서 받게 돼서 읽게 된 건데 이걸 읽고 나서 이제 그 후에 책을 읽는 것들은 정말 틀리더라고요. 그 오는 느낌이. 그동안 제가 딱 저걸 읽고 느낀 건 그동안에 읽은 그 훌륭한 책들을 제가 다 소비해버리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만큼 책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저 책 읽고 저기서 나오는 거대로 하고 계신가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책 한 권 읽는데 일주일이 걸리더라고요. 그전에는 하루 이틀이면 괜찮았는데 이거 얘기 듣다가 그 작가 소개를 하기 전에 이 내용을 먼저 다 얘기해 주셨잖아요. 이 작가는 정말 이과적이고 정말 성과 지향형 그리고 되게 일에 있어서 되게 효율을 중요시 하다 보니 독서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 책의 방법을 소개한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고 그리고 과연 그것만이 옳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졌어요. 왜냐면 그 이제 책을 다 읽고 독후감을 쓰거나 자기 말로 표현하는 거는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그걸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책이 그냥 다 그 책 읽었던 시간이 다 소용이 없는 것인가라고 묻는다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책에서 소개하는 대로 한다면 정말 이게 많은 정보를 빨리빨리 습득하고 그거를 정리해서 그 이제 내가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고 생각하고 요약하고 보다 좀 더 효율적인 일 처리를 할 수 있는데 도움은 되겠지만 이 감성적인 부분이나 그런 다양한 종류의 책을 읽는 데 있어서는 너무 한계를 짓고 이과적으로 접근한 건 아닌가 생각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내 책꽂이에 있는데 이게 제목은 다시 읽는데 내용이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물론 그냥 그 시간 내 읽는 시간 동안 감동받고 넘어가도 문제는 없죠. 그게 뭐 꼭 이걸 계속 기억을 해야만 되나? 그게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쉬워서 하는 거고 조금이라도 더 오래 기억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책을 어쨌거나 시간과 돈, 내 노력을 투자해서 읽었는데 그게 다 휘발돼 버리면 본인으로서는 그게 조금 아쉽다는 거죠.
그때 감상 그대로 넘어가고 나는 그게 전혀 아쉽지 않다면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이 저자는 그게 너무 아쉬워서 어떻게 해볼까 생각하다가 이런 방법을 만든 거고 추천을 하는 거죠. 근데 뭐 저도 이 책을 읽고 아, 이런 방법도 쓸 수 있겠구나를 배웠지만 이 책의 내용 중에 독서 마인드맵은 하지 않을 거예요. 어렵더라고요. 그게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제목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글 쓰는 방법, 책을 도감 쓰는 방법 이런 거. 왜냐면 메모라는 거는 간단한 거잖아요. 타이틀을 되게 간단하게 적어놨는데 어쨌든 독후감을 장황하게 쓰라는 거거든요. 썼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해야지 많이 내 기억 속에 남는다. 다시 그걸 꺼내볼 수 있다. 자기만의 언어로 만들으라는 거거든요. 근데 타이틀은 메모 독서법이라고 했으면 좀 더 간편하고 내가 이걸 조금 사물에 쉽게 할 수 있는 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글쓰기에 초점이 조금 계속 많이 맞춰져 있어서 약간 이 포인트를 저는 왜 그렇게 느꼈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전혀 이런 느낌이 없었거든요. 저한테. 제가 글 쓰는 걸 싫어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두 가지만 더 얘기 드리면 그 책을 지정해서 읽는 거를 대부분의 풍문인에서 다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기가 다양한 책을 접하긴 하지만 어쨌든 자기가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분야의 책을 고르고 사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모임을 선택을 한 거였거든요. 저도요. 그 점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이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저는 이제 책을 어떤 책을 읽어도 자기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그 글귀를 접하느냐에 따라서 와닿는 게 같은 책이라도 1년 전에 읽었던 거랑 다시 읽었을 때 내가 느끼는 게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은미라는 것도 독서법의 하나인데 너무 습득 위주로 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내용이 있는데 예를 들어 2014년에 같은 책을 읽고 2014년에 작성한 독서 노트 2, 3년 있다가 작성한 독서 노트 그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방금 말씀하신 그 포인트가 드러난대요. 아 내가 이때는 이렇게 읽고 이런 생각을 해서 이런 글을 적었는데 그 시간이 지난 후에 내 생각이 이렇게 바뀌었네? 혹은 내가 이 정도 성장했네?가 보인대요.